ITQ 한글 파워포인트 문제 유형은 A형이고요. 시험 시간은 60분입니다. 수험자 유의사항과 답안 작성 요령이 첫 번째 페이지에 나와 있죠. 중요한 내용들이니까 시험 전에 꼭 살펴보기 바랍니다. 먼저 한글 파워포인트 실행한 다음에 새 프리젠테이션 더블 클릭해 열어주세요. 바로 파일을 저장하기 위해서 화면 왼쪽 상단에 저장을 눌러주세요. 파일의 저장 위치 수험자 유의사항에 나와 있죠. 내 PC 아래 문서 아래 ITQ라는 폴더예요. 이 폴더는 연습할 때는 여러분이 만들어 놓아야 된다고 했어요. 파일의 저장 이름 지정되어 있죠. 수험자 유의사항에 나온 것처럼 수험번호 8자리 하이픈 자신의 성명으로 저장을 하고요. 수험번호 8자리는 없다면 교재에 있는 수험번호 사용을 해주세요. 시험에 응시한 상태라면 자신의 수험번호를 사용을 해주세요. 그러면 저장을 눌러주세요. 파일의 저장 이름 잘못되었다면 바로 파일에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으로 파일 이름 바로 수정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답안 작성 요령에 나와 있는 내용 순서대로 작업을 할 건데요. 먼저 문제지 두 번째 장 같이 봐주세요. 전체 구성이라는 내용이 있죠. 그 내용을 함께 보면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디자인 탭 가주세요. 오른쪽으로 가면 슬라이드 크기라는 것 메뉴 있죠. 사용자 지정 슬라이드 크기 눌러주세요. 그리고 슬라이드 크기를 A4 용지로 변경, 방향과 슬라이드 노트에 대한 건 수정하지 않고요. 확인 눌러주고 바로 다음 화면에서는 맞춤 확인을 눌러주세요. 화면이 조금 변경되는 게 보일 거예요. 바로 보기 메뉴로 가서 슬라이드 마스터라는 것 클릭을 해주세요. 기본 설정되어 있는 건 두 번째가 선택되어 있을 텐데요. 저희는 세 번째 슬라이드 마스터에서 사용할 거예요. 정답 파일을 열어봤다면 세 번째가 아닌 일곱 번째 슬라이드 마스터에서 사용할 텐데요. 저희가 사용하는 제목 그리고 오른쪽 하단에 있는 슬라이드 번호 이게 지정되어 있는 건 슬라이드 7번째나 슬라이드 3번째나 동일해요. 하지만 저희는 슬라이드 3번, 4번, 5번에서 사용하는 것 텍스트 상자, 표, 차트를 위해서 세 번째 슬라이드 마스터에서 사용할 거예요. 시험에서는 몇 번째 슬라이드 마스터 사용하라는 지시가 없기 때문에 어떤 슬라이드 마스터를 사용하든 감점되진 않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슬라이드 마스터 선택된 상태에서 다음 작업할 텐데요. 전체 구성의 내용 확인을 해주세요. 1번은 이미 작성을 했고요. 2번에 지정된 것 먼저 하단 로고를 작성하기 전에 슬라이드 2에서 6번까지의 오른쪽 하단에 나와 있는 슬라이드 번호 작업할게요. 그리고 답안 작성 요령에 보면은 글꼴 색은 검정 또는 흰색으로 작성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홈 탭 가주세요. 글꼴 색을 검정으로 변경해 놓을게요. 그리고 글꼴에 대한 것 지정하지 않고요. 글자 크기도 지정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저희는 조금 크게 16 정도로 지정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왼쪽에 슬라이드의 날짜, 바닥글 수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체 구성의 2번 지시 첫 번째 거에 보면은 제목 글꼴에 대해서 지정하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하단 로고에 대한 것도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먼저 삽입 메뉴 가주세요. 하단 로고 작성부터 할게요. 삽입에 그림을 눌러주세요. ITQ 폴더 아래 픽처 폴더 있는데요. 여러분이 이 폴더가 없다면 이기적인 홈페이지 가서 자료실에서 해당 교재 부록 다운로드 받아 압축 풀어주고요. 그 폴더 안에 있는 픽처 폴더를 ITQ 폴더에다가 복사해 붙여넣기를 해주세요. 그러면 픽처 폴더에선 파일들이 보이는데 확장자가 안 보여도 상관없습니다. 이름 지정되어 있는 로고 2.jpg 파일 더블 클릭해 열어주세요. 그리고 바로 그림 도구 서식 메뉴에선 왼쪽에 가서 색을 눌러주고요. 투명한 색 설정 누른 다음에 그림에서 회색 배경 있죠? 클릭을 해주세요. 그림이 투명해졌다면 크기와 위치 마우스 드래그해서 조절할 수 있습니다. 맞춰 놓으세요. 정확한 지시가 따로 안 되어 있고 슬라이드 2에서 슬라이드 6까지 보여지는 것 보고 맞춰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비슷한 크기와 위치로 맞춰주기만 하면 됩니다. 이제 제목 삽입하기 전에 다시 삽입 메뉴에서 가운데쯤 보면은 머리글 바닥글이 있죠? 클릭을 해주세요. 슬라이드 탭에선 슬라이드 번호 체크하면 미리 보기에 아까 설정했던 슬라이드 번호만 검은색으로 보이죠? 이것만 나타내게 한다는 거예요. 제목 슬라이드에는 표시 안함, 이거는 답안 작성 요령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만 체크한 상태로 모두 적용 또는 적용을 눌러주세요. 이제 제목이 나타나도록 해야 되는데요. 제목 먼저 설정을 해도 되고 도형 만든 다음에 제목 설정해도 됩니다. 기존에 하던 것처럼 저희는 도형을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슬라이드 2에 나와 있는 것 그대로 위에 도형 삽입을 하면 되는데요.
이번에도 크기와 위치, 출력 형태 보고 비슷하게 만들어 놓으면 돼요. 삽입 메뉴에 도형이라는 게 있죠? 열어주세요. 홈 탭에도 도형이 있습니다. 동일한 거예요. 똑같은 원하는 도형을 찾으면 되는데요. 이번엔 사각형의 첫 번째 것 선택을 해 놓으세요.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세요. 바로 다음 앞쪽에 나오는 도형 만들 건데요. 그리기 도구 서식 탭에서도 도형이 있어요. 여기에서 만들어야 될 도형 사각형의 네 번째 것 선택을 해 놓으세요. 그리고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이렇게 역시 비슷한 크기로 만들어 놓으세요. 도형에 대해서 색상과 테두리에 대한 지시가 없는데요. 시험지는 모두 흑백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지에서도 색상 정보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색상 지시가 되어 있지 않다면 모두 임의의 색상으로 여러분이 지정하고 싶은 것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시험지가 흑백으로 보이지만 뒤쪽에 있는 건 조금 옅은 색으로 보이고 있겠죠. 그러면 그리기 도구 서식에서 채우기와 테두리 지정할 수 있는데요. 도형 채우기에서 옅은 색 설정을 해주면 됩니다. 옅은 색 여러 가지가 있죠. 아무거나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도형의 윤곽선 전체 구성 지시에서는 도형 선 없음 이렇게 지시되어 있죠. 그래서 도형의 윤곽선을 윤곽선 없음 선택을 해 놓으세요. 앞쪽의 도형도 다시 선택을 해주세요. 이 도형의 색상 뒤쪽의 도형보다 진하면 됩니다. 현재 이 색상으로 놓아도 되고요. 도형 채우기에서 조금 더 진한 색상 다른 거 선택을 해도 돼요. 이번에도 여기도 도형 윤곽선은 없음을 선택을 해 놓으세요. 그러면 이제 뒤쪽에 가려져 있는 도형, 글자가 써 있는 도형이죠. 이 텍스트 상자에서 선택해서 바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맨 앞으로 가져오기 이 메뉴를 바로 클릭하세요. 도형 앞쪽으로 나타났죠. 마우스로 이렇게 올려놓고요. 이 안쪽에 나타나도록 앞에 도형과 같은 크기나 아니면 이렇게 키워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다시 홈 탭 가주세요. 글자가 왼쪽부터 나타나면 안 되죠. 슬라이드 2에서 슬라이드 6까지 보면 모두 가운데 정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홈의 단락에서 가운데 맞춤을 지정하세요. 그리고 글꼴 지정되어 있죠. 먼저 도둠으로 지정하는데요. 글꼴이 많은 경우에 찾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에 글꼴을 바로 도둠이라고 입력을 해주세요. 그리고 선택을 하거나 엔터키 눌러주세요. 아니면 목록 열려있지 않은 상태에선 바로 그냥 도둠 입력하고 다음 메뉴 클릭을 해주면 바로 지정되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 글자 크기 바로 옆에 있죠. 바로 옆에 글자 크게 하는 것, 작게 하는 게 있어요. 이걸로 선택을 해도 되고요. 목록 열어서 선택 또는 40 입력해서 엔터키 눌러줘도 됩니다. 그리고 글자의 색은 흰색으로 지정되어 있으니까요. 여기에선 테마색의 흰색을 지정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모두 완료했는데요. 제가 슬라이드 마스터에서 작업한 순서는 바뀌어도 상관없습니다. 동일하게 그림 삽입, 그리고 슬라이드 번호 삽입, 그리고 뒤에 도형 2개, 도형 앞에 글자가 나타나도록 제목에 대한 거 설정해 주는 것, 이것만 동일하게 해주면 됩니다. 이제 슬라이드 마스터로 가서 마스터 보기 닫기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제 왼쪽에 1번 슬라이드만 나타나죠. 1번 써 있는데요. 여기에서 엔터키 누르면 슬라이드 마스터 세 번째에서 작성한 게 자동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제 2번인데요. 엔터키 몇 번 더 눌러서 슬라이드 6까지 나오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다시 슬라이드 1번으로 가주세요. 파일 저장은 단축키 컨트롤 S죠. 마우스로 하거나 컨트롤 S키로 눌러서 자주자주 저장을 해주세요. 이제 슬라이드 1 표지 디자인부터 할 거예요. 시험장에선 슬라이드 1에서 6까지 순서대로 해도 되고요. 여러분이 어려운 것 또는 여러분이 쉽게 할 수 있는 것 어느 걸 먼저 작성해도 상관없습니다. 저희는 순서대로 1번부터 작업할게요. 슬라이드 1에서는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이 두 개 필요 없어요. 선택해서 딜리트 키로 지워주세요. 이제 아무것도 없는 이 화면에서 세부 조건 나와 있는 거 순서대로 할 거예요. 먼저 도형 삽입하기 위해서 홈탭에 도형 목록 있죠? 열어주세요. 사각형에서 세 번째 도형 선택, 마우스 드래그해서 만들어주세요. 이 도형의 크기 역시 슬라이드 보고 최대한 비슷한 크기로 맞춰 놓으면 됩니다. 도형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리고 도형 서식 들어가 주세요. 오른쪽에 대화상자 나타났죠? 채우기라는 것 열어주세요. 그리고 그림 또는 질감 채우기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다음에서 그림 삽입의 파일 버튼 눌러주세요. 픽처 폴더에서 지정되어 있는 그림 1.jpg 파일 더블 클릭해주세요. 다시 오른쪽 대화상자에서 투명도 있죠? 50이라고 입력해서 엔터키 눌러주세요.
도형 효과가 지정되어 있죠. 위에 그리기 도구와 그림 도구 두 개가 있는데요. 그리기 도구 서식으로 가주세요. 여기에서 도형 스타일에 도형 효과 있죠. 부드러운 가장자리라는 게 있어요. 5포인트를 선택을 해주세요. 이제 2번 워드아트 삽입할게요. 삽입 메뉴로 가서 0으로 써 있어요. 워드아트 클릭을 해주세요. 두 번째 줄에 있는 두 번째 칸 있죠. 그라데이션 채우기 파란 강조일 반사, 이게 가장 많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다른 것과는 다르게 아래쪽에 반사된 게 보이죠? 선택을 해주세요. 바로 이 안에다 글자, 영어 내용 입력을 해주세요. 영문, 대문자, 띄어쓰기, 불필요한 공백 만들지 않고 입력을 해주세요. 입력한 후에는 바깥쪽 테두리 선택을 해주세요. 아직 크기 조절은 하지 마세요. 지시가 세 가지가 있죠. 현재 그리기 도구 서식 선택되어 있죠. 워드 아트 스타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텍스트 효과 눌러주세요. 첫 번째로는 변환을 가주세요. 그리고 지정되어 있는 위로 기울기라는 거 찾아주세요. 위로 기울어진 것 여기 하나 있죠. 마우스 올리면 이름이 나타납니다.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텍스트 효과 다시 눌러주세요. 세 번째로 지시되어 있는 텍스트 반사라는 거 할 거예요. 반사로 가서 마우스 올리면 근접 반사, 터치 이렇게 나타나는 것 선택을 해주세요. 이제 홈 탭 가주세요. 워드아트에서 두 번째 지정되어 있는 것 글꼴 두둠이라고 입력을 해주세요. 그리고 굵게 속성을 지정을 해주세요. 글자에 대한 색상 따로 지시가 안 되어 있지만 첫 번째 답안 작성 요령에 나온 것처럼 글자는 흰색 또는 검정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검정색 지정할게요. 이제 크기 조절하면 글자가 같이 크기가 조절될 거예요. 출력 형태 보고 최대한 비슷한 크기, 비슷한 위치로 맞춰 놓으세요. 워드아트의 기울기를 조절할 수 있는 노란색 핸들이 여기 왼쪽에 나타나는데요. 이렇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필요한 경우에만 조절하고요. 대부분은 조절하지 않도록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3번 그림 삽입할게요. 삽입 메뉴에서 그림을 눌러주세요. 지정되어 있는 이름 로고 2.jpg 파일 더블 클릭해 열어주세요. 그림 도구의 서식에 색으로 가서 투명한 색 설정 누른 다음에 그림의 회색 부분 클릭을 해주세요. 슬라이드 마스터에서처럼 크기를 조절하고 위치 맞춰 놓으세요. 시험장에서는 정답 파일이 제공되지 않지만 현재 연습할 때는 여러분에게 정답 파일이 제공되죠. 최대한 정답 파일 보면서 비슷하게 맞추는 연습을 해주세요. 이제 슬라이드 2번 할게요. 여러분 저장을 해주세요. 슬라이드 2번에선 제일 처음 할 거는 제목을 먼저 입력을 해주세요. 아래에 나타나는 상자는 슬라이드 2하고 슬라이드 6에서는 사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선택해 딜리트 키로 지워주세요. 이제 도형 먼저 만들 건데요. 뒤쪽에 가려져 있는 도형부터 만들어주면 돼요. 그러면 다시 도형 목록 열어주세요. 뒤쪽에 가려지는 도형, 보여지는 부분만 정확히 일치하면 돼요. 그래서 이걸 선택하든 이걸 선택하든 보여지는 오른쪽 부분만 정확하게 일치하면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채점 프로그램에서 채점할 때 보여지는 부분이 동일하지만 왼쪽 부분이 다르다고 해서 다른 도형으로 감점된다. 그런 경우에는 정답 파일과 여러분이 작성한 사용자 답안 파일 이 두 개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수작업 채점할 때 이거는 감점이 아니다 하고 채점에서 감점이 제외됩니다. 여러분도 직접 채점 프로그램 채점한 후에 수작업 채점으로 직접 두 파일을 비교해서 확인을 해줘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비슷한 크기로 맞춰 놓도록 하세요. 잘 모르겠다면 나중에 도형과 글자까지 만든 다음에 그때 설정을 해도 됩니다. 다시 도형의 목록을 열어주세요. 이번에는 기본 도형에서 육각형 찾아 선택, 비슷한 크기로 드래그해서 만들어 놓으세요. 이번에도 색상에 대한 지시는 따로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정하고 싶은 색상으로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앞쪽에 있는 도형, 글자가 하얀색으로 나타나니까 조금 진한 색 중에 아무거나 선택을 해주면 되겠죠? 아무 색이나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에는 도형의 선 없음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슬라이드 2에서는 도형의 선 없음 지시가 되어 있으니까요. 두 개 도형 같이 선 없음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도형 윤곽선에 윤곽선 없음, 그리고 뒤쪽에 있는 도형 선택을 해주세요. 여기는 앞에 도형보다 옅은 색이니까요. 이 상태로 놓아도 되지만 저희는 조금 더 옅은 색 아무거나 선택하도록 할게요. 도형 윤곽선에 윤곽선 없음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앞쪽에 나타나는 글자, 텍스트 상자 만들 건데요. 서식에 도형, 삽입, 여기에서 가 써있는 이 텍스트 상자 첫 번째 거 선택을 해줘도 되고요. 바로 옆에 한글로 텍스트 상자 써있는 이걸 클릭한 다음에
마우스 드래그해서 만들어도 동일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글꼴 지정하기 전에 글자를 먼저 입력을 해 놓는데요. 가장 긴 글자로 입력해 주는 게 텍스트 상자의 너비 맞추는데 조금 도움이 돼요. 그래서 저희는 3번 써 있는 그 뒤에 텍스트 상자 내용 입력을 하겠습니다. 입력하고 위치 좀 맞춰놔야 되겠죠?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맞춰놔도 되고요. 화살표 키 이렇게 움직여서 조금씩 위치 맞춰놓아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글꼴 설정을 먼저 해줘야 되는데요. 왼쪽의 도형도 같이 선택을 해줘야 되겠죠? Shift 키 누르고 두 개 이렇게 선택을 하거나 마우스 드래그해서 이렇게 세 개 다 선택을 해줘도 됩니다. 홈탭에서 글꼴 지정되어 있는 것 굴림이라고 되어 있죠? 굴림은 처음 지정하니까 이번에도 직접 글꼴 이름 굴림이라고 입력할게요. 그리고 글자 크기는 24포인트로 지정을 해주세요. 글자의 색은 여기는 검은색이지만 이 도형은 흰색을 지정해야 되죠? 이 도형만 선택한 다음에 글자의 색깔 흰색을 지정하세요. 여기는 그리고 숫자 1 먼저 입력을 해 놓도록 할게요. 이제 수직으로 아래로 내려와야 되니까 Shift 키 누르고요. 복제를 해야 되니까 Ctrl 키 누를 거예요. Ctrl과 Shift 키 같이 누르고 마우스 드래그해서 이렇게 복제를 해 놓으세요. 동일한 간격으로 하면 되죠. 마우스로 드래그 했을 때 위와 동일하게 화살표가 세로로 보인다면 거기서 놓아주면 돼요. Ctrl Shift 키 계속 누른 상태로 동일하게 이렇게 복제를 해서 맞춰 놓으세요. 그러면 이제 1, 2, 3, 4 수정하고 옆에 내용들 수정하세요. 저는 입력하고 나니까 아까 글꼴 수정하고 나서 아까 글자의 크기 수정하고 나서 글자가 너무 아래쪽으로 내려와 있죠. 이런 경우에는 Shift 키 누르고 클릭 이렇게 4개를 해주면 선택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선택 영역 안에 이 텍스트 상자만 들어오게 해주면 이 4개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화살표 키로 위로 조금만 올려놓도록 할게요. 여러분은 이 작업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세부 조건을 보면은 1번에 텍스트에 하이퍼링크 적용하라는 게 되어 있습니다. 출력 형태 보면은 1번 써 있는 이 글자 있죠? 텍스트 상자가 아닌 텍스트에 하이퍼링크 적용하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글자를 마우스 드래그해서 선택을 해 놓으세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하이퍼링크 메뉴가 있습니다. 클릭을 해주세요. 현재 문서에서 슬라이드 6 선택을 해서 확인을 눌러주세요. 이제 그림 삽입하기 위해서 삽입 메뉴에 그림을 눌러주세요. 지정되어 있는 그림 5.jpg 파일 더블 클릭해주세요. 그림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위에 자르기라는 거 있죠? 선택을 해주거나 그림 도구의 서식의 오른쪽에 가면 자르기 있죠? 그 위에 아이콘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자르기 할 수 있게 나타나면 마우스 드래그해서 자르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ESC키를 누르거나 다른 곳 클릭하면 자르기가 끝이 나요. 그림을 마우스로 이동시켜서 출력과 최대한 비슷하게 맞춰 놓도록 하세요. 이제 다시 파일 저장하고 슬라이드 3번 가주세요. 제목 클릭해서 입력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기억을 해주세요. 슬라이드 3번, 4번, 5번은 아래 상자 사용합니다. 슬라이드 3은 이 텍스트를 입력하십시오. 클릭을 해주세요. 첫 번째 줄에 있는 영문 내용을 입력을 해주세요. 앞에 기호는 입력하지 않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불필요한 공백 이렇게 띄우는 경우에 감점될 수 있습니다. 절대 만들지 않습니다. 이제 엔터키 한번 눌러주고 탭키 한번 눌러주세요. 그러면 커서가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와 있죠. 다음 내용들 입력해 주는데요. 엔터키 누르지 말고 그대로 세 줄 내용을 입력을 해주세요. 그러면 상자 크기 조절하지 않았다면 저처럼 이렇게 각 줄의 내용이 입력되어 나타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슬라이드 3번의 세부 조건 위에 나와 있는 텍스트 작성에 있는 글머리 기호부터 수정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 줄에 있는 영문 내용 드래그 해주세요. 글꼴에 대한 설정은 여기서 할 수도 있는데요. 먼저 글머리 기호 수정하기 위해서 블록 설정된 곳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세요. 글머리 기호 메뉴에서 첫 번째 지정되어 있는 마른 목골 선택을 해주세요. 여기는 너무 붙어 있죠? 한 칸 띄워주기 스페이스바로 해주면 되겠습니다. 아니면은 위에 보기 메뉴로 가서 눈금자라는 게 있어요. 체크를 해주세요. 그러면 왼쪽과 상단에 눈금자 나타났죠? 그러면 위에 눈금자에서 아래 네모 상자 위에 있는 오각형 있죠? 이걸 마우스로 드래그하면 이렇게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편한 것으로 해주세요. 이제 글꼴 다시 설정하기 위해서 블록 설정해주세요. 홈 탭 가주세요. 조건에 보면은 문단 2개가 지정되어 있죠? 앞쪽에 마름모로 지정되어 있는 문단에 대한 거 설정할게요.
굴림이라고 입력을 해주세요. 그리고 24포인트로 글자 크기 변경, 굵게 속성 지정을 해주고요. 줄 간격은 단락에 위에서 이걸 눌러주세요. 1.5줄로 변경하세요. 이제 아래쪽에 이 3개 줄 하나의 문단이에요. 엔터키를 누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커서를 이 문단 어느 곳에나 이렇게 놓아도 되고요. 위에서 했던 것처럼 블록 설정을 해도 됩니다. 그러면 여기도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에 글머리 기호로 가서 두 번째 지정되어 있는 것 있죠?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글꼴을 굴림이라고 변경을 해줄게요. 글자 크기는 20포인트로 변경, 굵게 속성 지정하지 않습니다. 줄 간격 1.5줄로 변경하세요. 그리고 아래에 한글로 되어 있는 것 동일하게 해야 되는데요. 텍스트 상자를 복제를 해야 돼요. 복제를 하기 전에 먼저 오른쪽에 도형 서식이라는 게 대화 상자 나타나 있죠. 만약에 없다면 테두리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도형 서식을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메뉴에서 크기 및 속성 눌러주세요. 그리고 텍스트 상자라는 메뉴 열어주세요. 여기에 보면은 넘치면 텍스트 크기 조정이라는 게 있는데요. 한글 입력한 후에 텍스트 상자 조절하면은 글자 크기가 지정되어 있는 것 말고 변경될 수 있어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동 맞춤 안함으로 선택을 해 놓을게요. 이제 상자 위치 조금 위쪽으로 이동시켜 놓을게요. 그리고 높이도 조금 조정해 놓도록 할게요. 너비 조절할 필요는 없겠죠? 각 줄의 내용이 동일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이제 컨트롤과 쉬프트 키 누르고 아래로 마우스로 텍스트 상자를 드래그해서 복제를 해 놓으세요. 이번엔 위에 내용 수정해야 되는데요. 블록 설정이 오른쪽 마지막 글자에서 하나 더 이렇게 선택되어 있을 거예요. 이 상태로 글자를 입력하면 이렇게 문단이 하나로 합쳐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마우스를 이렇게 선택하지 말고요. 먼저 내용을 이렇게 입력을 해주세요. 그리고 필요 없는 글자를 딜리트 키로 이렇게 지워주세요. 그렇게 하면 문단이 합쳐지는 것 방지할 수 있겠죠? 다른 방법이 있다면 다르게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제 아래쪽에 먼저 이렇게 선택을 해주고요. 첫 번째 줄 내용 입력을 할게요. 입력한 후에 엔터키 누르세요. 세로 앞에 글머리 기호 나타났죠? 다음 줄 또 입력하고 엔터키 눌러서 세 번째 줄까지 내용을 입력을 해주세요. 입력했다면 여기도 너비 조절 따로 이렇게 해도 되고요. 너비 조절하지 않아도 상관없겠죠? 그리고 글꼴에 대한 설정은 이미 다 설정을 해놓았고요. 그리고 위에 문단처럼 여기가 한 칸 떨어져 보여야 된다 할 땐 여기 3개 그리고 여기도 동일하게 간격을 띄워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3개 문단이니까 반드시 이렇게 선택을 블록 설정으로 해주고 그리고 수정을 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블록 설정하고 위에 눈금자에서 지정한다면 제가 이전에 알려준 방법과 동일하게 위에 오각형 선택해서 이렇게 선택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 경우엔 위에 영문 문단 같은 경우에는 3줄로 되어 있는 한 개 문단이죠. 첫 줄만 이렇게 띄어쓰기가 되고 아래가 띄어쓰기 안 될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띄어쓰기 하지 말고 위에 눈금자에서 오각형 이걸 선택해서 아래와 동일하게 이렇게 띄어쓰기 되도록 해주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처음부터 여기 눈금자로 이렇게 조절해 놓고 이 텍스트 상자를 복제를 해서 내용을 입력하면 새로 만들어지는 거는 항상 동일하게 여기가 간격 떨어져서 나와 있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세부 조건에 나와 있는 동영상 삽입을 하기 위해서 삽입 메뉴 가주세요. 오른쪽에 보면은 비디오라는 게 있죠. 내 PC의 비디오 선택을 해주세요. 픽처 폴더에 동영상이 저장되어 있어요. 동영상 더블 클릭해 주세요. 동영상이 삽입되면 위치 조절에 맞춰 놓고요. 크기 조절 필요하다면 조절해 줘야 합니다. 그리고 위에 메뉴에 비디오 도구에 재생 가주세요. 시작 클릭할 때 되어 있는 걸 자동 실행으로 변경, 반복 재생 체크를 해주세요. 이제 파일을 저장을 해주세요. 슬라이드 4번으로 가주세요. 슬라이드 4번으로 가주세요. 이번에도 제목을 클릭해서 먼저 입력을 해 놓으세요. 아래 상자에서 표 삽입을 눌러주세요. 세부 조건에선 1번, 2번, 3번 지정되어 있는데요. 먼저 표를 만들고 표 스타일부터 지정하도록 할 거예요. 좌측 상단 도형 빼고 표의 열과 너비를 확인을 해주세요. 그러면 열 개수는 3이 되고요. 행 개수도 3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확인을 눌러주세요. 표의 크기와 너비는 왼쪽 아래 그림 상단의 제목과 비교해서 최대한 비슷하게 맞춰 놓도록 하세요. 표의 스타일을 지정하기 위해서 바깥쪽 테두리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표 도구의 디자인의 표 스타일 위에 목록을 열어주세요. 제일 위에 있는 게 강조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우스 올렸을 때 테마 스타일 1 강조 5라고 나오는 것 선택을 해주세요. 표의 색상이 위에서부터 아래쪽으로 그라데이션 되어 있죠. 이걸 없애기 위해서 디자인 탭의 왼쪽으로 가서 머리크랭의 체크 해제, 그 아래에 있는 줄무늬행도 체크를 해제를 해 놓으세요. 이제 글꼴을 설정을 해야 되는데요. 홈 탭 가서 슬라이드 4에 괄호 1번 지시되어 있는 것 보이죠? 글꼴을 도둠이라고 변경, 글자 크기는 10포인트, 글자의 색은 검정을 선택을 해 놓으세요. 그리고 표의 안쪽에서 보면은 가로 정렬 봤을 때 모두 가운데 정렬되어 있죠? 그래서 단락에서 가운데 맞춤 지정을 해 놓으세요. 세로에 대한 정렬도 봤을 때 가운데에 맞춰져 있죠? 그래서 단락에서 위에 텍스트 맞춤이라는 것 눌러주고요. 중간이라는 것 선택을 해 놓으세요. 그리고 이제 내용을 입력하면 되는데요. 세 줄로 입력하는 이 줄의 내용들 엔터키 눌러서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그런데 입력을 했을 때 줄 간격이 너무 좁게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지시는 없지만 표 전체에 동일하게 지정하는 것 추가로 하나 할게요. 단락에서 줄 간격을 1.5줄로 변경을 해 놓을게요. 이제 각 줄의 내용들 클릭해서 내용들 모두 입력을 해 놓으세요. 그리고 입력하면서 위에 글자하고 비교했을 때 셀 너비 조절해야 되는 부분이 조금 보이죠? 이 두 번째 열에 셀 너비가 조금 넓게 변경돼야 되는 거 보일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삼행에 있는 내용이 이렇게 보이지 않고 4개 줄로 보일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너비를 저처럼 조금 드래그해서 조절해서 맞춰 놓도록 하세요. 이제 위쪽 도형 그리고 왼쪽의 도형 어느 걸 먼저 해도 상관이 없는데요. 저희는 위쪽에 있는 도형부터 하도록 할게요. 뒤쪽에 있는 도형 만들기 위해서 도형 목록 열어준 다음에 사각형에서 뒤쪽에 있는 도형 찾아 선택 그리고 마우스 드래그해서 만들어 놓도록 할게요. 만든 후에 마우스로 이렇게 움직이면 표의 너비에 맞게 조절할 수 있고요. 세부적인 조절 필요하다면 Alt키 누르고 마우스 드래그하면 세부적으로 정확히 일치하게 맞출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앞쪽에 있는 도형도 만들어야 되는데요. 뒤쪽에 있는 도형과 크기가 같기 때문에 나중에 색상과 테두리 지정할 때 선택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먼저 여기를 지정하도록 할게요. 그리기 도구의 서식에서 도형 채우기의 색상, 현재 이 색깔로 놓아도 되는데요. 저는 조금만 더 옅은 색 아무거나 선택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출력 형태를 보면은 테두리가 지정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에는 도형 윤곽선 지정되어 있는 상태, 이 상태로 놓아도 되는데요. 조금 더 얇게 저는 바꾸도록 할게요. 두께에서 위에 3개 중에 아무거나 하나 선택하도록 할게요. 테두리의 색상 따로 변경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저는 윤곽선에 검정 지정하도록 할게요. 이제 앞쪽에 도형 다시 만들게요. 도형 목록 연 다음에 기본 도형에 다이아몬드 있죠? 선택해서 마우스 드래그해서 만들어 놓도록 하세요. 이제 여기에도 도형 채우기에서 색상 조금 뒤쪽에 있는 것보다는 흑백으로 보여도 밝은 색으로 보일 거예요. 그래서 뒤쪽보다는 밝은 것 여러 가지 있죠? 아무거나 선택을 해 놓도록 하세요. 테두리는 동일한 굵기로 지정해 놓는 게 낫겠죠? 검정에 두께를 얇은 것 선택할게요. 이제 앞쪽에 있는 도형에는 표와 동일하게 글꼴 지정을 해야 되죠? 홈탭으로 가서 글꼴 먼저 도둠으로 변경을 해주고요. 글자 크기는 18포인트, 그리고 색상은 검정을 지정하세요. 그리고 첫 줄 내용 벽부형 입력해주고 엔터키 누른 다음에 충전기 입력을 해주세요. 여기는 줄 간격 조절하지 않아도 되죠? 그럼 이제 이 두 개 도형 이렇게 선택해서 컨트롤과 시프트키 누르고 마우스로 오른쪽으로 이동시켜 놓으세요. 아래 표와 같은 셀 너비로 조절해 놓으세요. 잘 맞지 않는다면 이렇게 Alt키 누르고 해도 되는데요. 눈금 나온 곳에서 그냥 이렇게 놓아주면 돼요. 다시 한번 컨트롤 시프트키 누르고 드래그에 복제해 놓으세요. 그리고 여기도 표와 크기, 너비 같게 조절해서 맞춰 놓으세요. 글자, 내용들 수정을 해주세요. 이제 왼쪽에 다시 도형 만들어야 되죠. 도형 목록 열어서 찾아보면 순서도의 마지막 거예요. 선택을 해주고 마우스로 비슷한 크기로 맞춰 놓도록 하세요. 도형이 회전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리기 도구 서식의 오른쪽으로 가서 회전의 좌우 대칭 눌러주세요. 도형에는 그라데이션 효과 지정하라고 되어 있어요. 오른쪽 도형 서식에서 채우기에 그라데이션 채우기 있어요. 선택을 해주세요. 그라데이션에선 왼쪽과 오른쪽 이렇게 하나만 나타난다면 중지점 수정할 필요 없고요. 만약에 이 안쪽에 다른 중지점이 보인다면 선택해서 딜리트 키 누르거나 여기 중지점 제거 이걸 해주면 되겠습니다. 먼저 위에 종류를
선형으로 그리고 방향을 선형 아래쪽으로 지시된 것처럼 해주세요. 이렇게 했을 때 색상이 다르게 보인다 하면은 제일 왼쪽에 거 선택 그리고 색 열어서 색상을 다른 것으로 변경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진하게 이렇게 색상 지정해 주고요. 오른쪽에 중지점 선택해서 색상 흰색을 지정해 주면 선형 아래쪽으로 위에서 진한색 아래는 흰색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는 이제 도형 채우기는 그라데이션 지정을 했고요. 도형의 윤곽선은 위에 도형과 동일하게 해주면 되겠죠. 색상과 두께를 동일하게 바꿔 놓을게요. 그리고 홈탭에서 글꼴도 동일하게 도둠으로 18포인트 글자색 검정 지정을 해 놓으세요. 여기에는 용량 먼저 입력을 해 놓도록 할게요. 컨트롤과 쉬프트 키 누르고 아래로 드래그해서 복제. 다시 한번 조절하기 전에 셀 높이를 표와 동일하게 맞춰 놓도록 할게요. 컨트롤 쉬프트 키 누르고 다시 한번 아래로 복제를 해서 맞춰 놓고요. 너비 이렇게 맞춰 놓도록 하세요. 이제 글자 수정하세요. 그러면 이제 파일을 저장하고 슬라이드 5번으로 가주세요. 여기도 먼저 제목 클릭해서 입력을 해주세요. 이번에도 아래 상자 사용을 해야 되죠. 차트 삽입 눌러주세요. 제일 아래 보이는 콤보 선택을 해주세요. 다른 버전 사용한다면 콤보가 아닌 혼합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계열은 1, 2, 3번 되어 있는데 계열 1과 2만 사용을 할 거예요. 슬라이드 5의 차트에서 세부 조건 위에 1번, 2번 써 있는데요. 2번에 보면은 종류 묶은 세로막 대형 되어 있죠. 첫 번째 계열 1은 묶은 세로막 대형이고요. 세부 조건에서 데이터, 서식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이렇게 변경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꺾은 선형에서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조절 그리고 변경 후에 보조축으로 지정하라고 되어 있죠. 보조축 체크를 해주세요. 이제 확인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제 엑셀 창이 나타나는데요. D열에 계열 3은 필요가 없죠. 열머리글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삭제하도록 할게요. 출력 형태에서 차트 아래쪽에 있는 표를 보면요. 왼쪽에 국비, 국비 플러스 지방비 써 있는 것은 계열 1과 계열 2의 이름이고요. 그리고 항목 1에서 4 여기에 해당하는 것은 표에서 열로 되어 보이는 것 있죠. 2018년에서 2022년 5개죠. 그래서 이 5개 2행에서 6행까지 내용을 연도를 입력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먼저 연도부터 입력을 해주세요. 마지막 줄 입력한 다음에 엔터키 누르면 이런 메시지 그냥 확인 눌러주세요. 그리고 계열 1과 계열 2의 내용 입력을 해줘야 되겠죠. 여러분이 잘 보이게 여기는 조금 키워놓고 보도록 할게요. 이제 여기 2개 내용을 입력을 해주세요. 이제 아래쪽에 데이터들 입력을 해줘야 되겠죠. 여기에 내용들 입력해 주는데요. 콤마 직접 입력해도 되고 나중에 수정해도 됩니다. 편한 대로 입력을 해주세요. 입력할 때마다 아래 차트가 변하는 것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입력하면서 천단위 구분기호 콤마 입력하지 않았죠. 저는 콤마 입력하도록 할게요. 블록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컨트롤 숫자 1키 누르거나 메뉴에 보면은 셀 서식 있죠? 눌러주세요. 그리고 숫자로 가서 천단위 구분기호 사용 체크하세요. 확인을 눌러주세요. 소수점은 나타나는 데이터 없죠? 그러면 이건 변경하지 않고요. 확인 버튼 눌러주세요. 이제 이 대화상자는 필요 없으니까 X 이걸 눌러서 닫도록 할게요. 다시 필요하다면 차트 도구의 디자인에서 데이터 편집 누르면 다시 이 창이 나타날 거예요. 그러면 조건대로 수정하기 전에 먼저 차트 높이는 조금 키워놓도록 할게요. 그리고 차트의 오른쪽에 보면 더하기로 보이는 차트 요소라는 게 있어요. 클릭을 해주세요. 여기에선 차트의 아래쪽에 범례 필요 없으니까요. 범례 체크 해제, 차트 아래 표가 나타나야 되죠. 데이터표 체크를 해주세요. 그리고 차트 요소는 닫도록 할게요. 차트 바깥쪽만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홈탭으로 가주세요. 괄호 2번 지시되어 있는 거 보면은 글꼴 이름 지정되어 있죠. 글꼴을 도둠으로 변경을 해주세요. 그리고 글자 크기는 16포인트로 변경을 해주세요. 그리고 외곽선이라는 게 되어 있는데요. 차트 바깥쪽 클릭해서 차트 선택 없애놓으면 외곽선이 안 보이고 있죠. 차트를 다시 클릭해 선택, 그리고 차트 도구의 서식으로 가주세요. 도형에 윤곽선이 있는데요. 검정을 지정을 해주면 차트에 이렇게 외곽선이 나타납니다. 차트에 대한 색상 지정이 또 있는데요. 세부 조건을 보면은 차트 영역 채우기 노랑 있죠? 도형 채우기에 노랑을 지정할게요. 그리고 차트 안쪽에서 그림 영역이라고 나타나면 클릭을 해주세요. 여기에는 채우기 흰색 되어 있죠? 도형 채우기 흰색을 지정을 해주세요. 세부 조건의 순서대로 하면 되는데요.
저는 조금 더 빨리 하기 위해서 선택된 것 미리미리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림 영역 안쪽에 선 보이는데 출력 형태는 안 보이고 있죠? 가로선 아무거나 마우스로 선택을 해주세요. 선택되었다고 이렇게 양쪽에 표시 나타나면 딜리트 키를 눌러서 삭제를 해주세요. 그리고 차트의 글자의 색도 변경을 해줘야 돼요. 지시는 없지만 글자의 색은 흰색 또는 검정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여기도 글자색 검정 지정할게요. 이제 세부 조건의 첫 번째에 있는 차트 제목을 클릭을 해주세요. 상자가 이렇게 나타나면 차트 도구의 서식에서 지정되어 있는 것처럼 도형의 채우기는 흰색을 지정을 해주고요. 도형의 윤곽선 검정을 지정을 해주세요. 굵기는 따로 지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홈 탭으로 가주세요. 글꼴을 먼저 궁서로 입력해서 엔터키 눌러주세요. 그리고 글자의 크기 24포인트, 굵게 속성 지정을 해주고요. 차트 제목 글자를 드래그해 선택, 그리고 내용을 출력 형태에 보이는 것으로 입력을 해주세요. 차트 제목에는 그림자 오프셋 왼쪽 지정이 되어 있죠. 차트에서 차트 도구 서식, 그리고 도형 스타일의 도형 효과 눌러주세요. 그리고 그림자로 가서 오프셋 왼쪽이라는 것 찾아 선택을 해주세요. 차트 영역에 대한 것, 그림 영역에 대한 것, 데이터 서식에 대한 것 이미 지정을 했으니까요. 다음으론 값 표시를 지정을 해주면 되는데요. 먼저 그 전에 표식을 확인을 하도록 하세요. 꺾여져 있는 부분에 나타나는 이 원 모양인데요. 원을 클릭 한번 해주세요. 그러면 모두 표식이 선택됐죠.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서 데이터 계열 서식해서 오른쪽 다시 열도록 할게요. 오른쪽 대화상자에선 채우기 및 선 눌러주세요. 표식 한 다음에 표식 옵션 열어주세요. 기본 제공 선택을 해주고 형식에선 출력과 동일한 마름모 모양 선택, 크기는 지시가 따로 없지만 이것도 출력과 비슷하게 10포인트로 변경해 놓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값 표시할 거 있죠? 출력 형태 보면은 마지막 막대 그래프 위쪽에 나타나는데요. 값 표시에 대한 세부 조건을 보면은 2022년에 국비 계열 이렇게 하니까 이 600이 나타나야 되죠. 마우스 올렸을 때 600이 나타나죠. 혹시 여기에 600이 아니라면 위에 꺾은 선에 가져갔을 때 600이 나타나는지도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600이라고 값이 나타나는 곳에서 클릭, 다시 한번 1초 있다 클릭하세요. 다시 한번 1초 있다가 클릭을 해주면 이 막대 그래프만 선택됐죠.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서 데이터, 레이블 추가, 바로 여기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 위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제 도형 삽입만 남았는데요. 먼저 출력과 동일한지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그림 영역의 왼쪽, 오른쪽, 아래 테두리 선, 그리고 표가 선이 너무 흐리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 모두 수정하도록 할게요. 차트의 왼쪽 세로 숫자 아무거나 클릭하세요. 차트 도구의 서식에 도형 윤곽선 검정 지정, 오른쪽의 숫자도 선택해서 도형 윤곽선의 검정, 아래 표 아무거나 클릭한 다음에 이렇게 선택이 되면 도형 윤곽선의 검정을 지정을 해주세요. 그러면 선이 모두 검정색으로 나타날 거고요. 그리고 왼쪽의 숫자 단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최소값 0이고요. 200씩 변경되고 최대값 1400으로 나오고 있죠. 변경할 필요 없고요. 오른쪽의 숫자 확인할게요. 여기는 변경을 해야 되겠죠. 차트의 바깥쪽 클릭하고 다시 한번 오른쪽 숫자 아무거나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 오른쪽의 대화상자가 축 서식에서 축 옵션 변경할 수 있게 나타나죠. 그러면 먼저 단위, 주 단위를 확인부터 할게요. 단위가 500씩 변경돼야 되니까요. 여기는 500 입력해서 엔터키 눌러주세요. 최대값 2000이니까 최대값 변경할 필요 없고요. 최소값도 0이고요. 만약에 0이 아닌 하이픈으로 최소값이 보인다. 그런 경우에는 아래 여기 표시 형식을 열어준 다음에 범주를 회계로 변경하면 이렇게 하이픈으로 나타나요. 그리고 기호는 없음으로 변경해주면 되겠죠. 저희 문제는 현재 하이픈이 아닌 0으로 보이니까 숫자로 변경시켜 놓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세히 봐야지 확인할 수 있는 건데요. 막대 그래프의 너비가 저희는 가늘게 보일 거예요. 조금 옆으로 크게 너비를 조절하도록 할 건데요. 막대 그래프 이렇게 한번 선택을 해 놓으세요. 그러면 5개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오른쪽에 대화상자 변경됐죠. 간격 너비가 219로 나오는데요. 이 간격 너비 값을 숫자를 작은 숫자로 입력을 해 놓으면 표의 너비는 오히려 커지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세부 조건이 따로 없지만 출력과 최대한 맞춰 놓는 게 좋겠죠.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이제 도형 삽입하도록 할게요. 위에 메뉴에서 도형을 열어주세요. 지시되어 있는 도형은 잘 찾아보면 별 및 현수막의 이 도형이에요. 순서도에 비슷한 도형이 있는데요.
모양 잘 보면 모양이 틀려요. 자세히 보고 확인을 해줘야 합니다. 마우스 드래그해서 만들어 놓으세요. 우선 비슷한 크기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지시대로 다 수정한 다음에 크기 위치 맞춰 놓도록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리기 도구 서식에서 도형의 채우기는 미세효과 파랑 강조 1 되어 있죠. 도형 스타일에 먼저 열어준 다음에 미세효과 파랑 강조 1 이걸 선택을 해주세요. 그럼 도형 채우기와 윤곽선은 수정하지 않습니다. 이제 글꼴 지정을 해야 되죠. 홈 탭으로 가서 글꼴을 굴림으로 변경을 해주세요. 글자 크기는 18포인트로 변경을 해주세요. 도형은 글자의 색깔 항상 흰색으로 되어 있다고 했죠. 글자 색을 검정으로 변경을 해주세요. 현재 글자가 아래쪽 왼쪽에 나타나네요. 단락에선 가운데 맞춤, 세로 정렬도 텍스트 맞춤에서 중간으로 변경. 이제 여기에는 단위 그리고 바로 옆에 콜론 입력하고 만원 이렇게 입력을 해 놓으세요. 이제 이 상자를 출력과 최대한 비슷하게 크기 위치 맞춰 놓도록 하세요. 그러면 차트에 대한 건 완료됐죠? 저장을 해주고 슬라이드 6번으로 가주세요. 그리고 제목 클릭해서 입력을 해주세요. 슬라이드 6도 아래 상자 사용하지 않는다고 했죠? 선택해서 딜리트 키로 지워주세요. 이제 왼쪽 도형, 오른쪽에 도형 만들어야 되는데요. 세부 조건 있고 위에 1번, 2번 이렇게 번호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를 따라 도형 만드는데요. 뒤쪽에 있는 도형부터 순서대로 만들어주면 되고요. 왼쪽 도형 먼저, 오른쪽 도형 먼저, 그거는 순서 없습니다. 여러분이 만들고 싶은 거 먼저 만들어주면 되고요. 중요한 거는 배열을 최대한 출력과 비슷하게 그리고 도형의 각 크기를 최대한 비슷하게 맞춰줘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뒤쪽에 있는 도형부터 만들도록 할게요. 먼저 사각형에서 뒤쪽에 있는 도형 위쪽만 모서리가 둥근 거 찾아 선택을 해주면 되겠죠. 클릭해서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만들어 놓으세요. 처음 만들 때부터 최대한 비슷하게 크기 맞춰 놔야 됩니다. 이제 앞쪽의 도형보다는 옅은 색 지정을 해줘야지 앞쪽의 도형이 잘 보이겠죠. 그래서 여기는 도형 채우기에서 옅은 색 아무거나 선택을 해주세요. 도형의 테두리, 여기는 모두 다 도형 테두리 동일하게 얇은 것 검정으로 지정하도록 할게요. 이제 이 도형은 오른쪽에 같은 크기로 복제해서 회전시켜 놓으면 되겠죠. 컨트롤과 쉬프트 키 누르고 오른쪽으로 복제를 해 놓으세요. 그리고 회전이 필요하죠. 서식에 회전해서 상하 대칭 눌러주세요. 저는 왼쪽에 있는 도형부터 만들도록 할게요. 왼손으로 컨트롤 S키 눌러서 저장 자주 하세요. 이제 제일 위쪽에 주획 모드 써 있는 도형 만들게요. 도형 목록 열어준 다음에 도형을 찾아 선택을 해주세요. 마우스 드래그해서 적당하게 만들어 놓으세요. 크기와 위치, 색상이나 이런 것 나중에 한꺼번에 조절하면 됩니다. 먼저 도형을 모두 배치시켜 놓는 게 중요해요. 이제 바로 아래쪽에 출발 가속부터 급중까지 써 있는 이 도형, 이거는 도형에서 만드는 게 아니고요. 스마트 아트예요. 저희는 먼저 도형부터 만들어 놓도록 할게요. 아래쪽에는 뒤쪽에 커다란 도형 필요하죠. 다시 도형 목록 열어주고요. 사각형에서 도형을 찾아 두 번째 거 선택, 마우스 드래그해서 적당하게 만들어 놓으세요. 이제 그리고 위쪽에 완충 써 있는 도형 있죠. 여기는 도형 목록에서 별 및 현수막에서 찾으면 되는데요. 꼭지점이 몇 개인지, 튀어나온 포인트가 몇 개인지를 확인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같은 모양의 도형을 찾아 선택, 마우스 드래그해서 만들어 놓으세요. 글자들도 나중에 입력할 거예요. 그리고 이 도형의 위쪽에 있는 도형은 역시 스마트 아트로 만드니까요. 아래쪽에 거 먼저 만들고 설명하도록 할게요. 여러분은 시험장에서 스마트 아트 먼저 만들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충전 6시간 써 있는 도형 있죠. 다시 도형 목록 열어주세요. 그리고 순서대에 보면은 도형이 있습니다. 찾아서 선택, 마우스 드래그해서 만들어 놓으세요. 이 도형은 잘 보면 오른쪽에 있는 도형과 같은 크기, 같은 위치에 있죠. 그리고 좌우 대칭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아직 크기 조절 안 했으니까요. 우선 만들지 않을게요. 그러면 이제 오른쪽으로 다시 이동을 해서요. 제일 위쪽에 있는 도형부터 만들게요. 이 도형은 도형 목록에 아무리 찾아도 없을 거예요. 블록 화살표에서 최대한 비슷한 걸 찾아보면 이 도형인데요. 마우스 클릭한 다음에 마우스 드래그해서 만들어 놓으세요. 그리고 노란색 핸들이 여러 개가 보이고 있죠. 핸들을 이렇게 조절하면 모양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정확히 아직 할 필요는 없고요. 우선 왼쪽에 있는 외부 전원 써 있는 도형 만들게요. 도형 목록의 기본 도형에 보면은 정오각형 있죠? 선택을 해서 마우스 드래그해서 만들어 놓으세요. 그리고 오른쪽에 급속 충전기 도형,
이 도형도 잘 찾아보면 없을 거예요. 순서도에서 찾아보면 순서도, 수동, 입력 이 도형인데요. 상하, 대칭이 되어 있습니다. 선택을 해서 먼저 드래그로 만들어 놓고요. 이 도형은 선택해서 서식의 회전에 상하 대칭을 해주세요. 그리고 왼쪽에 완속 충전기 하기 전에 왼쪽의 도형처럼 커다란 도형을 만들어야 되죠. 도형 목록에서 사각형의 첫 번째 거 선택, 마우스 드래그해서 만들어 놓으세요. 그리고 완속 충전기 도형, 이 도형 뒤에 화살표 모양이 있죠. 이건 먼저 만들게요. 블록 화살표에서 네 번째 거 선택, 마우스 드래그해서 만들어 놓으세요. 그리고 이제 완속 충전기 도형, 다시 도형 목록에서 기본 도형의 배지라는 도형 선택, 마우스 드래그해서 만들어 놓으세요. 이제 모터라는 도형, 다시 도형 목록 열어주고요. 역시 기본 도형에서 육각형 선택, 마우스 드래그해서 만들어 놓으세요. 이 도형은 회전이 필요하죠. 나중에 회전도 정확히 맞춰 놓을게요. 아래 감속기 써있는 도형, 도형 목록 열어주세요. 이 도형도 순서도에 있는데요. 이름이 순서도 문서로 되어 있죠.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마우스 드래그해서 만들어 놓고요. 이 도형은 오른쪽에 복제해서 만들면 되겠죠. 그러니까 따로 만들지 않을게요. 이제 아래쪽에 배터리 써있는 도형 만들게요. 다시 도형 목록 열어주세요. 사각형에서 위쪽이 모서리가 잘려있는 것 선택, 그리고 마우스 드래그해서 만들어 놓으세요. 그리고 여기 화살표가 있는데요. 화살표는 이거 모두 설정한 후에 그 다음에 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만들어진 도형 모두 드래그해서 선택을 해주세요. 숫자 아래 선택되지 않도록 하세요. 이렇게 선택하면 이렇게 같이 선택돼서 이것도 글꼴 수정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위에 상자 만들어진 것만 이렇게 선택을 해놓고요. 동일하게 변경할 것 한꺼번에 수정하도록 할게요. 도형의 채우기는 각각 지정을 해서 임의의 색상 지정을 해야 되니까요. 지금 하지 못하고 도형 윤곽선 한꺼번에 할 수 있죠. 윤곽선 검정, 도형의 윤곽선 두께를 얇은 거 선택, 그리고 글꼴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변경할 수 있겠죠. 홈 탭으로 가주세요. 여기는 글꼴을 굴림으로 변경, 그리고 글자 크기 18포인트, 글자는 검정색이 제일 많으니까요. 검정색으로 먼저 지정을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정렬은 가운데 맞춤, 그리고 텍스트 맞춤도 중간으로 되어 있으면 되고요. 글자에서 흰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아직 만들지 않았으니까 그건 조금 이따 수정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하나 더 먼저 확인을 할 게 있는데요. 이 도형 중에 상하 대칭 해놓은 거 있죠. 이거는 좌우 대칭과 틀리게 글자를 입력하면 글자가 이렇게 뒤집혀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직접 글자 입력할 수 없고요. 텍스트 상자를 만들어야 돼요. 텍스트 상자 여기 클릭을 해주고요. 마우스 드래그를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내용을 입력하면 되는데요. 먼저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급속 엔터키 충전기 입력을 해주세요. 그리고 바깥 테두리 이렇게 선택해 주고요. 여기는 글꼴 동일하게 굴림 18포인트, 글자색 검정, 가운데 맞춤, 텍스트 맞춤도 중간 해놓고 마우스 또는 화살표 키로 움직여서 뒤쪽에 있는 도형에 직접 쓴 것처럼 맞춰 놓으면 되겠습니다. 아직 위치 수정까지는 할 필요 없고요. 우선 왼쪽에 만들어야 되는 스마트 아트부터 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 스마트 아트 하도록 할게요. 삽입 메뉴로 가서 영어로 써있죠? 스마트 아트 클릭을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에서 모양을 찾아야 되는데요. 프로세스형으로 찾아 볼게요. 여기 보면은 기본 갈매기형 수장 프로세스형 있죠? 선택을 해주세요. 확인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제 왼쪽에 이렇게 입력할 수 있게 나타나는데요. 여기서 직접 입력을 해도 되고요. 각각 클릭해 입력을 해도 됩니다. 저는 클릭해서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스마트 아트에서 두 줄로 된 것 입력할 땐요. 출발 이렇게 입력하고 그냥 엔터키 누르면 줄 간격이 너무 크게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출발 입력하고 쉬프트 키 누르고 엔터키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제 줄 간격이 좁게 나타나죠. 그러면 이렇게 가속까지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옆에는 한 줄씩이니까 그냥 입력을 해주면 되겠죠. 바로 옆에도 클릭해서 급충 입력을 해주세요. 그리고 바깥쪽 테두리만 이렇게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크기 조절을 할 수 있고요. 전체 크기 동일하게 조절됐죠. 대충 이것도 비슷하게만 만들어 놓도록 하세요. 그리고 여기에 스타일 먼저 지정을 해야 되는데요. 스마트 아트 도구 디자인에 스마트 아트 스타일 있죠? 목록 열어주세요. 첫 번째 지정되어 있는 것 먼저 지정을 해주면 돼요. 3차원의 만화인데요. 마우스 올렸을 때 만화라고 나타나는 것 선택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색상 모두 동일하지 않고 색상이 다르게 보여요. 시험지에서도 흑백으로 보이지만 회색의 색깔이 조금 다르게 보이죠. 그래서 저희는 색 변경을 해주면 되는데요.
색 변경을 누른 다음에 색상 다르게 보이는 것 있죠? 이 중에 아무거나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엔 글꼴 수정 동일하게 해줘야 돼요. 홈에서 글꼴 동일하게 굴림에 18포인트로 변경, 그리고 글자의 색은 검정으로 보이고 있죠? 그래서 여기도 검정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세로 크기는 이렇게 조절해서 조금 맞추면 출력과 동일하게 보일 거예요. 아직 정확하게 크기 위치 맞추지 않은 상태니까요. 이제 두 번째 거 스마트 하트 만들도록 할게요. 다시 스마트 하트를 삽입해서 이렇게 열어주고요. 이번에는 원형으로 된 거 찾으면 되죠. 모두에서 찾으면 되는데요. 모양을 입체적인 거 다 무시하고 찾아보세요. 여기에 원이 양쪽으로 이렇게 겹쳐져 있는 것 비슷한 거 찾아주면 돼요. 그래서 쭉 찾아보면 비슷한 거 찾을 수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선형, 변형이라는 게 관계형에 있습니다. 4개지만 2개로 해놓으면 비슷하게 보이겠죠? 이걸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세요. 4개가 다 필요 없죠? 선택된 것 하나 딜리트 키로 지우고 다시 선택된 거 하나 딜리트 키로 지울게요. 그러면 2개 나타났죠? 여기에는 모터라고 입력을 해주고요. 오른쪽 원형에 선택해서 회생 입력하고 Shift 엔터키 누른 다음에 제동 입력을 해주세요. 그리고 바깥쪽 테두리만 선택되도록 이렇게 변경시켜 놓고요. 스마트 아트 스타일에 두 번째 지정되어 있는 것 있죠? 3차원의 벽돌이라는 거 선택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3차원에서 마우스 올렸을 때 벽돌이라고 보이는 것 이렇게 선택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선 크기는 이렇게 대충 맞춰 놓도록 할게요. 여기는 색상 변경은 따로 할 필요는 없겠죠? 그러면 이제 홈 탭으로 가서 여기도 동일하게 글꼴을 굴림 그리고 18포인트 글자색 검정으로 지정을 해 놓으세요. 이제 모두 다 내용들 입력을 해주고 여기 복제도 해야 되는데요. 우선 복제하지 말고요. 내용부터 입력할 거 입력해 놓고요. 최대한 위치 비슷하게 맞춰 놓도록 해주세요. 크기도 조절을 해주고요. 여기까지 했다면 이제 복제할 것 먼저 왼쪽 도형 컨트롤 시프트 키 누르고 오른쪽으로 드래그해서 복제할게요. 그리고 서식으로 가서 회전해서 좌우 대칭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내용을 수정하세요. 그 다음 오른쪽에 감속키 써있는 이 도형도 선택해서 컨트롤 시프트 키 누르고 오른쪽으로 드래그해 복제를 해 놓으세요. 그리고 여기도 내용을 수정을 해주세요. 여기 도형은 글자의 색을 변경해야 되겠죠. 홈탭에서 글자 색 흰색으로 변경을 하세요. 그리고 색상 조금 더 진하게 보여야 될 거예요. 흑백으로 봤을 때도 왼쪽 도형과 동일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서식으로 가서 도형 채우기에서 색상 진한 것 아무거나 여러분이 지정하고 싶은 것 지정을 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여기도 회전이 좌우 대칭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지정을 해주세요. 이제 자세히 잘 보면 이 뒤쪽에 이 도형 있죠. 여기는 테두리의 굵기와 종류를 바꿔야 되겠죠. 도형 윤곽선으로 가서 먼저 두께를 두껍게 해놓고 보도록 할게요. 2와 4분의 1포인트로 변경, 다시 도형 윤곽선으로 가서 이번엔 대시, 이거 종류인데요. 파선으로 선택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급속 충전기 도형에서 배터리까지 화살표가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다시 도형 목록 가주세요. 선에서 한쪽만 화살표, 그러면 5번째 되겠죠. 이걸 선택을 해주고요. 급속 충전기에 마우스 가져갔을 때 연결점 나타나면 마우스 클릭 놓지 말고요. 쭉 드래그를 해주세요. 그리고 배터리 도형 오른쪽 끝에 가서 연결점에 닿았을 때 선이 같은 모양 나타나면 현재처럼 나타나면 안 돼요. 선이 같은 모양으로 나타났을 때 마우스 놓아주세요. 여기에서 마우스 놓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이 도형의 색깔 바꾸도록 할게요. 검정색으로 변경. 윤곽선의 두께가 너무 얇아서 안 보이겠죠? 여기도 조금 두껍게 2와 4분의 1포인트로 변경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시작점, 끝점 바꿀 필요 없죠? 그래서 다른 문제에서처럼 도형 윤곽선의 화살표 이걸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 세부 조건에선 스마트 아트 디자인까지 했고요. 도형 편집도 한 상태인데요. 이제 그룹화 할 게 남았죠? 그룹화는 왼쪽 도형들 1번, 오른쪽 도형들 2번으로 해주면 돼요. 그래서 왼쪽 도형 드래그를 먼저 해주세요. 왼쪽에 있는 스마트 아트와 도형 모두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그룹화해서 그룹 눌러주세요. 오른쪽에 있는 만들어진 도형들 드래그의 선택, 다시 여기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룹화해서 그룹 눌러주세요. 왼쪽에 있는 도형 선택을 해주세요. 애니메이션 탭으로 가주세요. 세부 조건에 1번에 지정되어 있는 것 닦아내기 위에서, 그래서 닦아내기 먼저 선택,
그리고 효과 옵션으로 가서 위에서를 선택을 해주세요. 그러면 여기에는 1번이라고 이렇게 나타났죠. 그러면 1번은 이제 완료가 된 거예요. 오른쪽에 그룹화된 도형 선택을 해주세요. 이번에는 바운드 되어 있죠. 바운드 선택, 그리고 효과 옵션 따로 지정할 게 없습니다. 1번, 2번 이렇게 나타났으니까 이제 애니메이션 순서도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파일 저장을 한번 해주고요. 슬라이드 1에서 슬라이드 6까지 출력 형태 보고 조건들 다시 한번 비교를 해주세요. 저도 설명하다가 글자가 틀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도 글자 틀린 거 있는지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봐 주세요. 시험장에서는 모두 검토가 완료되었다면 마지막으로 파일을 저장을 해주고요. 그리고 이 파일을 감독관 PC로 제출해주고 제출한 것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 후에 퇴실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